오늘은 도시농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자기소개 먼저 잠깐 해주실래요? 직장 생활을 27년 하다가 2년 6개월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퇴직 후에 삶을 살고 있는 홍전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퇴직을 상당히 그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최고 위치는 아니지만 월급쟁이로서 나름대로 약간 높은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퇴직에 대한 생각을 시작을 했고 또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앞에 근무를 하시고 나가시는 그 선배님들의 모습을 직접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을 하면 한 7, 8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농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저희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이나 그 외로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이 도시농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해내면 실질적으로 가까워야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귀농이나 귀촌으로 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거나 뭐 양평 같은 데 땅을 사서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주했던 그 사람들하고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단절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도시농부라고 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직장 생활을 함께 했던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반경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농부를 저는 출퇴근 직장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농부에 대한 거를 하고는 싶지만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농사 경험은 없지만 그냥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그 DNA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만 하면 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보다 전문적인 건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해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은 뭐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제초제거 같은 것도 안 뿌리고 하면서 자연 그대로 먹는 걸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농 농법을 통해서 하는 게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주변에 3개월, 6개월, 뭐 1년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고추를 기르는 법에 하루 8시간짜리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전체를 패키지화되어 있는 장기 그렇죠.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또 그게 그리고 도시농업 관리사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실무 경험이 많은 30년 된 이 농부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하시겠죠. 근데 법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강의 기법이나 뭐 전달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감안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렇게 단체들을 만들고 해야 그 정부에서 그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게 일반인들한테 확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첫 그
저 교육생들을 배출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유기농 기능사 시험을 보고 계시는데 어제 실기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저희들하고 함께 도시농부 생활을 할 분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다음에 그 저변이 확대되는 걸 볼 때 저희는 이제 상당히 좀 뿌듯하죠. 도시농부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신다고 하면 일단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뭐 힘들 건 없어요. 왜냐하면 꼭 땅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주말 농장 5평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평까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땅을 샀지만 사실은 땅의 면적이나 그다음에 그 소유를 하느냐 뭐 임대를 해서 빌려서 쓰느냐 그거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퇴직 이후의 삶의 일정 부분을 이 농사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 거 본인이 이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살려고 설계한 그 큰 그림 속에 이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흡수를 해서 자기 거화 시키느냐 오히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저는 더 큰 거지 그 스킬상이나 뭐 전문성 부족 농사를 안 지어봐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농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비용은 어느 정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 도시농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뭐 거의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주말 농장 대개 5평 정도 빌리면 그게 13만 원 정도인가 될 거예요. 1년에. 아, 1년에. 네. 그러면 거기서 대개 3월, 4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 김장까지 하면 11월 말까지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9개월 정도 거기서 나오는 거 충분히 집에서 가족 4인 가족이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정부에서 예산 지원들이 되기 때문에 1인당 내는 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2, 30만 원 정도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활동하면서 소소에 들어가는 건 뭐 그게 어느 활동이든지 동일하니까. 그래서 도시농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땅을 자기가 직접 크게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도시 농업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예상 규모가 좀 달라지죠. 그건 개인의 자금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그건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법적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 경작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못할 입장일 때 임대를 하면 그건 그냥 공짜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주변에. 이게 땅을 가지신 분은 저기 서울 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경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땅을 산 경우인데, 이렇게 땅을 살 경우에는, 도시농부 활동을 일단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 면적을 공유하려고 하면, 그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최저 한도가 300평이에요.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어떤 그 지원도 받고 농업인으로서 자격 부여가 되면서 혜택들이 많아집니다. 농부들에 대한 혜택. 그걸 향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할지 이하로 할지에 따라서 이제 자금 투자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대신 고민을 해야 할 건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사실 마음에 안 들면 3년이라도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땅은 사면 그렇게 매매가 활성화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투자해가면서 농사 짓다가 1년 만에 그만둘 거면 애초에 안 해야죠.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할 그런 계획성도 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뭐 퇴직을 준비하는 분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퇴직은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배 퇴직자로서. 하여튼 퇴직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개인 사업자도 퇴직이란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던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손을 뗄 때를 또 퇴직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분도. 근데 하여튼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이 든 걸 억울해할 필요 없듯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고민을 미리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뭐 그건 뭐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가족의 핑계 될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인생 설계가 이제 앞으로 남은 수명 동안에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농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도심 생활을 하면서 자기 네트워크를 유지해가면서 그리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촌이나 기농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뭐 기촌도 좋고 기농도 좋고 그리고 도시농부도 좋고 각각 미리 제대로 파악해보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더울 때죠.